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조직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. 제가 조금 뜸했는데요. 지난 한 주, 일주일 전에, 딱 일주일 전에 뭐 음식을 좀 잘못 먹어서 장염에 걸려갖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이제서야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도 날씨가 더워지는데 음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 조직의 비밀이란 책은 제가 사게 된 이유는 좀 도발적인 제목이죠. 경제학자도 풀지 못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 영어 원래 제목은 ORG, 즉 Organization, 조직이라는 건데요. 좀 한국 번역할 때 이렇게 좀 도발적으로 한 것 같고요. 한 가지 이 저자가 레이 피스먼이라고 그 콜롬비아 대학 교수를 하다가 지금 보스턴 대학 교수로 온 유명한 학자인데 이 책 안을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안경 쓴 사람이죠. 제 하버드 시절 같은 동기 동창입니다. 그때 저희 학년에서 가장 어린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또 그 경제학계의 거장이 돼서 책을 써서 겸사겸사 제가 책을 사서 봤는데 뭐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책은 그러니까 경영 전반, 조직이라는 것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입니다. 다른 책과 좀 다르다고 할 것은 역시 이 레이 피스먼이 또 한 명의 저자는 그 저널리스트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썼고 이 책 내용은 아마 제 친구인 레이 피스먼 교수가 다 썼을 것 같은데요. 그 여러 가지 그 경영학계, 경제학계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사례들이 좀 많은 걸로 보여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.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전에 얘기했던 뭐 토요타라든지 초격차 같이 실제로 해본 분의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박력은 없고 연구해 보니 그렇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아주 줄을 이루는 책입니다. 그 너무 여러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에요. 그거를 다 하기는 힘들고 흥미로운 사례, 연구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볼티모어 경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. 이 사람이 경찰이 이제 연구를 잘 허용을 안 해주니까 그 어떤 경찰서장하고 얘기를 해서 경찰학교에 입학해서 정식으로 경찰이 돼서 자기가 경찰 활동을 하면서 연구를 한 그런 케이스라고 하고요. 그 볼티모어 경찰에 체포왕이 있습니다. 정말 다른 사람들은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체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가 아니라 100% 어떤 체포를 하냐면요. 밤 시간에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. 이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체포했다고 합니다. 물론 뭐 체포한 다음에는 너 그 자전거 운전면허 있냐? 대부분 없잖아요. 또 그것도 해서 걸려갖고 뭐 하루에 한 건씩 꼭 체포를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. 이렇게 된 이유는 볼티모어 경찰서장이 제가 체포 건수에 따라서 경찰들 승진도 시켜주고 수당도 많이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죠. 근데 바로 이것이 몇 달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게 체포 건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요. 왜 그런지 살인 건수도 어마어마하게 사상 최고로 늘었다는 거죠. 다 이런 좀도둑만 잡고 있지. 즉 살인범을 잡아도 체포가 한 건이고 좀도둑을 잡아도 한 건이고 교통 위반자를 잡아도 한 건이니까 어떤 경찰이 살인범을 목숨 걸고 쫓으려고 하겠냐라는 거죠. 또 다른 약간 의외의 사례가 이제 감리 교회입니다. 전 잘 몰랐는데 그 보통 교회는 이제 각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해서 하시는데 감리 교회는 어떤 지역의 중앙 행정기관 같은 게 있어서 그 목사님을 각 교회로 배치를 하고 또 순환을 시키고 이런다고 합니다. 오클라호마주 감리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. 이 교회에서 신도 숫자에 따라서 즉 좀 목사님들이 뭐 좋은 분들이지만 좀 적극적으로 신도를 모집해야지 감리교가 좀 더 번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신도 숫자로 목사님들의 수당을 주겠다고 했답니다. 근데 재밌는 이 생각이 그
그럼 목사님이 내가 신도를 좀 늘려야겠구나. 지금 중앙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신도를 늘리라고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방법은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뭐 불교 신자거나 무슬림 신자를 가서 설득해서 감리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거죠.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럼 제일 쉬운 게 뭘까요? 옆 동네 감리교회를 다니는 신자에게 우리 감리교회가 훨씬 좋으니까 거기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로 와라 라고 설득하면 이 사람은 어차피 감리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만 바꾸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죠. 종교를 바꾸는 것과 교회를 바꾸는 것, 교회를 바꾸는 일이 쉽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이 원래 목적과 달리 교회끼리, 같은 감리 교회끼리 신자를 뺏고 뺏기는, 뭐 이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. 이런 문제들, 경찰이나 목사님이나 모두 단순히 신도를 늘리거나 체포를 많이 하는 그런 한 가지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죠. 경찰의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체포를 하기보다는 미리 범죄를 예방해서 체포할 사람이 아예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죠. 그 동네의 불량 청소년들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걔네들하고 이야기하고 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경찰관들은 체포를 하나도 안 하지만 그 동네는 사건이 뭐 도난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경찰 활동이 사실 중요한 거고요. 목사님도 기본적으로 설교를 잘 하시고 상담을 잘 하셔서 다른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내는 이런 목사님이 더 좋을 텐데 이걸 단순히 신도 숫자로 파악하는 것은 좋지 않다.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,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아주 어떤 질적인 측면이 많은 그런 일들을 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경찰이나 목사와 같은 직종의 분들에게 어설프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아예 주지 않음만 못하다. 이제 이런 얘기가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? 저희도 다 아는 당연한 얘기죠. 경제학자가 풀지 못했다고 그러는데, 딱히 경영학자가 이 책을 보면 푼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나마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, 하나는 선발과 승진입니다. 사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하고 더 성실하고 또 어떤 일에 센스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알맞은 경찰관을 뽑고 거기에 임무에 알맞은 또 적합한 인성을 가진 목사님을 선발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. 그 기업체에서 면접을 올 때 스마일 테스트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이 책이 나왔습니다. 면접 볼 때 사실 면접 내용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웃음을 자주 짓는가를 체크해서 웃음을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을 뽑았다. 이제 이런 회사도 있고요. 압박 면접식으로 막 하는 사람도 있고요. 그다음에 경찰은 경찰 학교의 아주 힘든 과정을 다 수료해서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졸업한 사람만 경찰을 시키죠. 이런 과정들이 일단 선발된 사람을 더 잘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런 인센티브를 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예 좋은 사람을 뽑자.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돈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일을 시키려고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경찰이나 또는 목사님들도 더 좋은 교구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좀 평가 방법이 애매하지만 상관이 3년, 4년, 5년 이 사람을 지켜보니까 이 경찰관은 또 이 목사님은 아주 전반적으로 노력이 돋보이고 뭔가 잘하고 있다. 이런 사람을 승진시키는 이런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제가 또 재밌게 본 거는 경영학 쪽에선 잘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을 이제 영웅과 수호자로 나누는 이런 방법입니다. 기업에는 천재적인 저 사람은 정말 영업의 천재다. 저 사람만 뛰면 다 손님이 온다.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.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급속히 성장시키고 이윤을 늘리는 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. BP, 브리티시 페트롤리움, 영국의 석유 개발하는 원유를 파내는 이런 회사죠. 이 회사에 개혁의 바람을 몰고 온 CEO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CEO는 이게 완전히 관료주의적이고 공기업적인 이 문화를 바꾸겠다 그래서
직원을 자기 임기 동안 1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였답니다. 당연히 임금은 반으로 줄고요.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 그 엄청나게 이윤이 올라가고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에서도 BP가 최고의 회사다 막 이랬다는 거죠. 또 시추 작업도 쓸데없이 오래 끈다고 해서 100일에서 42일로 줄였다고 합니다. 단순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같은 학자들도 BP가 정말 개혁의 정말 선두주자고 교과서에도 막 오르고 그랬다는 거죠. 근데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딥 워터 호라이즌이라고 2010년에 미국 걸프만에서 그 석유를 시추하던 그 시추선이 완전히 폭발해갖고 원유가 막 불타오르고 그 기름이 막 걸프만에 다 퍼지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사고가 있었거든요. 이 회사가 BP였다는 거죠.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 안전수칙이 있는데 다 무시합니다. 왜? 100일에서 42일로 줄이니까 야 이런 안전수칙 다 지키고는 도저히 못하니까 직원들이 대충대충 해서 야 될 거야 하고 하다가 이런 큰 사고가 난 거죠. 즉 BP의 이런 개혁을 주도한 사람은 영웅이죠. 회사를 이윤을 창출하고 개혁해 나가는. 그렇지만 그때 이 회사에 없었던 거는 이런 사람에게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을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너무 급하게 추진은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그런 수호자가 모든 기업에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. 즉 영웅은 무모하다는 특성을 항상 갖고 있는데 이 무모함을 견제할 수호자가 영웅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수호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. 주택 대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있었지만 주택 대출을 많이 하면 그때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올린 거죠.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그렇게 그 버블이라고 그러는 거품 같은 그런 대출을 해줬겠습니까? 그렇지만 그 각 회사에 만약에 이 대출에 대해서 심사를 제대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서 이런 수호자 역할을 해서 이런 대출은 너무 위험하다 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었던 것이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이 특성은 영웅은 자기 업적에 자기가 이윤을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고 돈도 더 받고 할 수밖에 없지만 수호자는 건수에 따라서 하면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. 왜냐하면 건수를 하면 이 사람이 너무 트집을 잡든지 아니면은 또 영웅을 따라서 영웅 밑에 좀 지나치게 안전 불감증적인 허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수호자는 고정급, 비교적 높은 고정급을 받고 그 자기의 돈과 또는 승진과 상관없이 영웅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 외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병사들이 벼룩 때문에 병에 많이 걸려서 러시아의 한 장군이 아이디어를 냈답니다. 벼룩 한 마리를 잡아서 자기한테 가져오면 그때마다 한 마리 한 마리당 돈을 주겠다. 그래서 러시아 장군은 이렇게 해갖고 벼룩으로 인한 병을 다 박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. 오히려 병이 더 많이 퍼졌답니다. 짐작하셨죠? 벼룩을 병사들이 키우기 시작했대요. 왜냐면 이런 좋은 부수입이 어디 있냐. 내 몸속에 벼룩을 많이 키워서 이 벼룩들을 장군님께 갖다 주면 내가 수당보다 더 내 월급보다 많은 벼룩 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. 또 하나 재밌는 거는 CEO의 죽음과 주가를 연구한 교수가 있더라고요. 갑자기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암에 걸렸을 때 그때 애플의 주가가 10% 하락했답니다. 사실 유능한 CEO가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그러면 그래서 죽으면 기업 가치는 되게 떨어질 것 같죠. 그런데 기업 가치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 창립자나 창립자의 가족이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너무 나이가 많아진 경우 그래서 저분 은퇴해야 되는데 창립자라서 은퇴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경우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런 때는 오히려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다는 그런 재밌는 결과가 있어서 이 책에 나와서 말씀드리고요. 또 하나는 당연한 얘기인데요. 어떤 경영학자가 우수한 학교의 교사 또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, 그 다음에 게임 회사의 프로그래머들과 그 회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경영진의 능력을 이렇게 다 놓고 회귀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은 좋은 학생을 만드는 거는 좋은 교수나 교사보다 총장이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 더 중요한 거는 그
수술 기술이나 진료 기술이 좋은 의사 선생님보다는 그 병원장의 경영 능력이고, 그 실제로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보다 그 프로그래머를 뒷받침해주는 그 회사의 사장이 더 이윤을 좌지우지하는,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. 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재밌는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온 책이긴 하지만요. 한번 또 학자적 관점에서, 그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 흥미를 느끼실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감사합니다.